네,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어떤 친구는 또 괜찮다,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힘들고 또 좀 아쉬웠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지나간 시험은 다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을지, 또 국어 시험은 이번에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또 기말고사, 앞으로 남은 시험 어떻게 잘 볼지 한번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진고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이번에 시험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느끼기에는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몇몇 한두 문항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요. 그럼 처음부터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선택형 지문에서 우리 교과서 작품에서 나와 있는 향수 2-1 단원인 향수 작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우리 학습활동 부분에 있는 외할머니의 귀한 텐마루 작품이 같이 결합되어서 가와 나로 나왔습니다. 일단 운문시고 산문시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도 되게 형식적인 특징과 공통점 차이점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네, 형식상의 특징 시험 문제를 출제되었죠. 그런데 앞부분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공부를 그냥 조금만 한 친구들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는 또 내용상의 특징, 2번부터는 또 형식상의 공통점의 특징, 또 3번은 형식하고 내용이 결합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문항이 나왔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향수가 메인 작품이다 보니까 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좀 물어보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시는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여승, 우리 2단원 맨 뒤쪽에 대단원에 있는 여승이라는 대단원 뒤쪽에 있는 시인데요. 시험에 나온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승이라는 작품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다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얘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장마랑 결합했던 게 조금 특색이 있는데, 우리 장마는 소설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승하고 장마가 왜 같이 결합해서 나왔냐, 구성상의 특징과 시점 부분이 결합해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5번 같은 부분이 이제 시점, 전개 방식 나왔고요. 그리고 6번 같은 부분이 이제 이 여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단독으로 구성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승을 조금 대충 본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웠었겠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아내 다를까 이제 장마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또 8번 같은 경우는 시점 특징 하나 골라내기.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냐, 우리 학교에서 나눠준 배부해준 프린트 부분에서 다 강조를 했던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갈래에서의 특징 부분, 그리고 또 뭐 시점에서의 특징 부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고요. 9번부터 10번까지가 딱 두 문제, 우리 현대수필인 우리 한그루 나무처럼이 출제가 되었는데, 얘도 정말 평이하게 쉽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앞부분 전체적으로는 문학작품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학작품은 굉장히 좀 많이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건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음운 변동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정말 2월달부터 강조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2월달 말 3월 초부터 우리 음운 변동 쭉 한번 복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람이, 그 준비했던 시간이 안 아깝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6문제, 객관식 6문제 나왔고, 논수령 2번과 3번이 같이 나왔는데, 이 논수령 1번하고 차이점은, 논수령 1번 같은 경우는 장마의 제시 방법이었어요. 소설의 기본적으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보여주기, 말하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너무 막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제시 방법이 5점짜리로 딱 나왔고요. 네,
부분 점수는 아마 서술형 채점을 해야 이게 부분 점수를 줄까 말까인데 웬만해서 등급 컷이 높으면 웬만해서는 부분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각각 5점짜리, 5점짜리인데 2점, 3점이 나눠져서 정답표 기준이, 채점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대진고의 스타일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의문변동이요. 이제 선운수령 2번 같은 부분이 우리 넙죽하다라고 해서 겹받침을 파트로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 겹받침, 리을 기역과 또 리을 비읍. 그래서 리을 비읍의 예외 현상 4개. 밟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 4개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 의문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서 깐깐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쓰셔야 했고요. 왜냐면 그 조건이 딱 있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국외음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 이 조항이야, 이 조항이야 라고 설명이 끝나지 않고 이 조항은 이거랑 헷갈리게 나온다 라고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이 끝인사, 또 끝을, 뭐 끝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끝에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온다. 그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논술형 2번, 3번 나왔고요. 의문변동은 전체적으로 핵심 보시면 뭐 11번 같은 경우는 조음 이치 방법, 체계표에 관한 문제였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의문변동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의문변동 아시나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13번 같은 경우는 의문변동과 의문의 수가 결합되어서 나왔고 14번 같은 경우는 겹받침 문제, 또 15번 같은 경우는 된소리 유형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냐, 그리고 또 16번 같은 경우는 모음변동. 그래서 정말 양이 방대한 의문변동이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낸다는 느낌이 딱 들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의문변동을 좀 익숙한 친구들은 쉽게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렸던 부분이 선운수령 2번과 3번이겠죠. 조건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쵸? 쓸 것도 좀 많고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선택지 지문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시간이 세이브가 됐다면 여기에서 투자를 하셨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때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선택지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선운술형에서 배점이 크니까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부터가 우리 부교재에서 나왔던 그 작품들이 나왔는데 부교재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시 4작품, 소설 4작품이었어요. 시 4작품 중에서는 하나를 제외한 이 3작품이 나왔죠. 시 3작품. 그래서 봄숲에서 또 봄숲에서 5월 추억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제가 문제를 찾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출문제, EBS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변형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방대한 양이 그리고 가장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게 추억에서였어요. 그래서 추억에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줬고 또 강조를 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했었는데 앞부분 내용은 자연에서 대한 거니까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와 대신 추억에서는 기출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19번과 20번이 추억에서의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요. 또 그리고 결합 문제가 전체적으로 17번과 18번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요 2개를 같이 결합해서 나온 문제,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여기 가랑, 다랑 결합 문제, 19번, 20번은 추억에서의 단독 문제. 그래서 부교재를 공부했을 때 다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부교재를 더 공부하셨어야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 21번부터 23번까지는 현대 소설인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작품이 나왔었는데 이 작품도 막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출제가 된 게 바로 21번은 또 서술상의 특징, 22번 내용상의 특징인데 분별력이 있던, 즉 변별력을 주려고 했던 문제가 바로 23문항이었죠. 23문항의 배점을 보니까요. 다른 이제 문항들은 3점 중반대, 후반대,
하나당 3.5점이나 3.7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았어요. 그런데 얘 혼자 유일하게 4.2점의 네, 배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형이 그렇게 컸다라는 이 부분이 다른 작품하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그 한 문제지만 5문제 같은 한 문제, 생판 모르는 작품들이 나와서 그 부분하고 유사한 걸 골라라, 유사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것들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성장소설이자 이것 때문에 성장을 했구나,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아, 얘가 인식이 전환됐구나, 이걸 알았다면 23번이 맞았어줘요. 맞았어야 되겠죠. 그쵸? 성장하고 인식이 전환됐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조금 다른 의지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연습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내용 나왔고요. 우리 시에서는 형식과 내용 결합 문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 항상 결합해서 나왔으니까 네, 실수를 안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전체적인 분석은 간단하게 우리 선택형 23문항, 논술형 3문항에서 85점에 15점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논술형 시험 문제가 좀 문제는 별로 안 되지만 좀 배점이 크고 또 물어보는 게 많고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었을 텐데 부교재가 뒷부분에서는 의외로 쉽게 나오고 마지막 문항에서는 좀 친절하게 중간에 끼워뒀으면 좀 막힐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렇게 문제가 배분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부교재에서는 선택형 7문제 정도 나왔다. 그래서 막판 스퍼트로서는 이제 교과서가 쭉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막판 스퍼트에 부교재 변형 문제를 풀면서 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걔네들끼리의 결합, 그 작품들끼리의 결합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면 네,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중간고사였습니다. 네, 모두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열심히 한 사람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줘야 되겠죠. 이번에 중간고사 이런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있을 우리 6월달에 있을 기말고사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1학년 1학기 성적을 정말 예쁘게 성적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성적도 쭉 대중고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분석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기말고사 앞으로 같이 화이팅 해봐요. 감사합니다.